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공부했던 것은 알파 포지셔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우선 우리가 포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 포스팅. 가장 중요한 거, 알파 포지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포스팅을 할 때도 전문가답게 우리가 포스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서적을 뒤져서라도 전문성을 짙게 보일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전문적인 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라인상에서 고객이 봤을 때 모든 걸 다 뒤져봤을 때 프로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장,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전문성이 풀풀 풍겨날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먼저 하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MA연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세팅이야, 세팅. 근데 이 세팅하는 시간이 저도 지금 11기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 세팅하는 과정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이 디테일한 것까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원장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웃사이드에서 봤을 때 고객들이 여기는 이렇게 전문가가 운영하는 곳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처럼 보이는 본인의 모습, 이미지, 컨텐츠, 그리고 광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전단지, 영상, SNS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전문가가 결국은 관리하는 곳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고객이 왔을 때 외부에서 벌써 보고 이분을 판단을 하고 오는 거죠. 그러면 100% 우리가 티켓팅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쓰레기를 생성할 것인가, 머니 라인을 생성할 것인가, 이모션 기법. 자, DB 발굴. 머니를 생성해야 되겠죠. 쓰레기를 생성할 것이 아니라. 자, 이모션 기법이라니까 뭔가 감정적인 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의 광고가 먹히지 않았던 이유. 사람들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DM, 전단지, 온라인 홍보물을 만든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자료들이 금세 쓰레기가 되고 만다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고객이 보고 버리면 쓰레기인 것이다. 그렇죠. 저도 쓰레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 또한 DM, 전단지, TM 등의 광고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여태껏 쓰레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을 것이고 그 쓰레기를 보고 고객은 당연히 반응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당신은 이런 광고는 시간,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적으니 그만둬야겠다고 결론을 내렸을지 모른다. 꼭 저였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그 광고가 고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상품, 프로그램이라도 어떻게 표현하고 소개하느냐에 따라 유입률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 믿겠는가? 게다가 매출이 10배로 늘어버려도 비용은 1원도 늘지 않았다면 한순간에 팔리는 광고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고객이 우리가 기획한 광고를 보고 핸드폰으로 숫자 패드를 터치한다든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QR코드를 스캔한다든지의 행동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광고는 쓰레기인 것이다. 그런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정당화시켜주려면 특정 조건이 필요하다. 그렇죠. 아메바를 포함한 모든 생물은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 반응하고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 인간 또한 모든 행동의 원인은 이 두 가지에서 비롯한다. 즉, 당신이 24시간 동안 하는 행동의 원인에는 이 두 가지가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고통으로부터 피하려는 쪽이 보다 강한 행동 요인이 된다. 자, 쾌락을 추구하고 싶을 때
아침에 밥 먹는 것, 일하는 것,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 더워서 에어컨 트는 것, 피곤해서 자는 것. 그렇죠? 예를 들면 아직도 1년 전과 동일한 매출입니까? 저희 멤버십은 연간 50%의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년에도 과연 현상 유지가 될까요? 물가는 상승하고 당신은 도태되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반응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단순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의 차이가 인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10배라는 반응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다. 저도 사실 애매원에서 교육을 듣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매출도 좀 오르긴 했어요. 근데 티켓팅 할 때 고가를 저희는 고가 마케팅이었지만 변화 중에 변화는 상품이죠. 상품 제품 판매를 보통 저희가 발몽을 팔았어요. 발몽이 보통 크림 라인이 30만원대, 그 다음에 앰플도 뭐 2, 30만원대 였거든요. 선크림이 27만원 뭐 이 정도 하니까. 근데 이번에 앰플을 180만원짜리를 이렇게 계속 팔았잖아요. 그렇게 팔고 나니까 이제는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제품이 너무 쉽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도 3, 40만원이 이제 좀 싸게 저렴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제품 이렇게 판매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고가로 가려는 느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 프로그램도 고가 프로그램을 자꾸 내놓게 되고, 그래서 지금 60만원짜리 케어를 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고가로 전략을 이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고객도 좀 걸러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고객 중에 예전부터 오시는 고객들이 한 15년, 14년 정도 된 고객들은 저가 손님도 있거든요. 그런 고객들은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올리지를 못했어요. 조금씩 올렸는데 그 고객들을 지금 막 고객 뭐 전신관리 30만원 뭐 이런 케어를 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기껏 이제 올려야 바디 뭐 2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올리든지.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 20만원 고객 받던 고객들이 30만원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업셀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계도 새로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바꿨냐면 바디하고 페이셜을 나눴어요. 그래서 바디는 지금 뭐 20만원짜리 있고 15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얼굴을 페이셜을 이제 나눴죠. 페이셜은 이제 발몽이 이제 보통 15만원짜리가 많고, 그 다음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니까 바디 따로 얼굴 따로 이렇게 끊잖아요. 그럼 보통 바디 15만원짜리라도 얼굴을 뭐 15만원짜리나 20만원짜리나 이렇게 끊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30 정도에서 뭐 40 이렇게 되시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특수 케어로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뭐 트로이라든지 아니면 스파다워시라든지 이런 거를 패키지로 묶어서 5회 관리에 뭐 300 이렇게 해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고객들의 단가가 확 높아지죠. 그리고 저희는 넥 케어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두피 관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분 관리 뭐 페라피라든지 이런 기계 관리도 따로 있고, 뭐 하여튼 추가적으로 이렇게 업셀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객들의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한 분이 오셨을 때 기본으로 50만원 정도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객단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좀
지금 애매한에서 이제 교육을 듣고 나서 근데 나이 연세들이 좀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좀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좀 유입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시작을 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가를 좀 지향하는 그래서 원장님들도 좀 이렇게 업셀링을 좀 위주로 해서 아니면 부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가격을 올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고객이 우리가 기획한 광고를 보고 핸드폰으로 수첩 패드를 터치한다든지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든지 QR코드를 스캔한다든지의 행동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광고는 쓰레기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쓰레기 광고를 많이 해서 청담동에서는 거진 광고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온라인 쪽으로 투자를 처음에 했었는데 사실 그것도 쓰레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요번에는 애매연에 들어와서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거는 이렇게 세팅하는 거.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돈 주고 맡겼더니 이게 맡기면 내가 모르니까는 뭐 아무것도 이게 잘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직접 시간을 투자하고 해야지 이게 내 것이 되지 그냥 맡기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걸 하려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진짜 미치겠어요. 요즘 맨날 늦어서. 자,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두 가지죠. 쾌락을 추구하고 싶을 때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가장 이제 더 앞서는 게 이제 고통을 피하고 싶을 때래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애매연에서 카톡 올라올 때 어디서 뭐 500을 끊었다, 600을 끊었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심장이 쿵쾅거리죠. 나도 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나도 해야지 뭐 이런 생각. 원장님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직도 1년 전과 동일한 매출이니까 저희 멤버십은 연간 50%의 매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0%는 오른 것 같아요. 내년에도 과연 현상 유지가 될까요? 물가는 상승하고 당신은 도태되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반응 행동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단순하다 여길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의 차이가 인간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10배라는 반응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다. 근데 저는 원하는 거는 지금 고객의 숫자가 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고객을 좀 모객하는 거, 그걸 원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세팅이 덜 돼서 그런지 이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보고 오는 손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팔리는 광고물을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첫째, 판매 목적의 티가 전혀 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DM이든 TM이든 전단지이건 뭐든 판매를 강요해선 안 된다는 원리 원칙을 꼭 엄수해야 한다. 이 점은 앞서 말한 돌방인 경우에만 마찬가지이다. 당장 첫 대면부터 판매 목적이란 걸 노출하고 상대방은 그걸 눈치채는 순간 상대는 감정적으로 반발하게 된다. 그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 상대는 바리케이트를 쌓는다. 바리케이트가 쌓인 이후 그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DM 봉투든 당신의 첫 대면이건 그 순간부터 판매 목적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에게 있어 이득은 있어도 손해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깔고 가야 한다. 예를 들면 무료로 샘플 보내드리니 뭐뭐관리시 부스터용으로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에 좀 더 센스를 더한다면 그리고 샘플에 대한 정보 관련 상담은 즉각 어렵습니다. 대기가 많아 미리 상담 예약을 아래 정보로 해주셔야 합니다.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첫 어프로치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장 소장님이 이렇게 예를 보내주셨잖아요. 적어주신 거. 이거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문구 만들 때
뭐 이렇게 기발한 문구가 사실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사실 이렇게 아이디어가 팡팡 뜨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문구들을 좀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카톡 같은 거 보낼 때 이런 거 체크해 두셨다가 보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첫 어프로치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는 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셋째, 고객의 다음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전해줘야 한다. 간략 인사, 상품 내용, 거래 시, 이점, 점포, DP, 그 다음에 너무 많은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긴 문장을 누가 읽겠는가 생각할 수 있다. 보통 여러 업체들은 고객이 바쁘니까 가능한 간결하게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쓰레기가 되니까요 라고 가르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틀린 말에 가깝다. 간결한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를 관가한 것이다. 흥미를 유발하고 재미가 있으면 읽는다. 그렇죠. 저도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으면 읽죠. 너무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말 아닌가. 그리고 누가 읽느냐. 상품에 관심을 갖고 있는 고객이 읽는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DM을 보낸 것이 아닌 특정 다수에게 DM을 보냈기 때문이다. 본래 관심 없는 DB들은 상대할 필요가 없다. 긴 문장을 읽기만 하게 만들면 된다. 그리고 관심 갖는 DB들이 다음 행동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실을 필요가 있다. 즉 길어도 관심 없다는 이야기이다. 당신도 그렇겠지만 특정 사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경우 인간은 위험을 느끼고 행동을 취하기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 회사에서 당신에게 여태껏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3명의 여자의 정보가 날라왔다. 3명의 여자 중 1명과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자. 그중 2명은 취미와 경력이 간단히 적힌 리포트를 보내왔고 남은 1명은 작은 노트를 보내왔다. 노트에는 작은 글씨로 가득히 길게 본인의 성장 과정, 좋아하는 음식, 취미생활, 기상시간, 취미시간, 학교생활 이야기, 어떤 결혼생활을 꿈꾸는지, 아이는 몇 명이나 갖고 싶은지 등에 세세히 쓰여 있다. 당신은 어느 여성을 선택할 것인가? 통상적으로라면 세 번째 여성을 선택할 것이다. 다른 두 번째 여성은 정보 부족으로 인해 선택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많은 에스테틱 경영주는 DM에 실패하는 이유 역시 앞에 두 여성과 같은 잘못을 하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엄청 좋으니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는 전단지만 들어있을 뿐이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신 또한 그냥 거래처에 가서 이 상품을 훌륭하니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만 해서는 계약이 성사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가독성이고 나발이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고물을 설계하면 세일즈 프로세스가 실로 간단해진다. 왜냐하면 결정에 필요한 정보는 모두 문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다. 오히려 상담 요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할 겁니까 말 겁니까 라고 포지션 전환이 되어버린다. 저런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만 있다면 신입사원 중학생이라도 계약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는가. 이처럼 이모션 기법으로 광고물을 설계한다면 고객의 유입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간단히 계약까지 맺을 수 있게 된다. 공통된 적을 만들어 충성 DB 구축하기. 공통된 적을 만들어 충성 DB를 구축하기. 자, 땡땡은 당신의 적, 나는 당신의 편. 자, 공통된 적을 설정해주면 고객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 적을 설정함으로써 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은 사실 새로운 방법은 아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박해했던 것도 독일 국민을 일처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독일을 방문한 일본군 간부는 독일이 부럽다. 왜냐하면 유태인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이렇게까지 국민을 일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적을 설정하면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100년,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적인 습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기법은 가령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쉽게 활용할 수도 있고, 피부과에서 만약 의료사고가 터져버리면 피부숍은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레이저를 피부로 얇고 세태하게 만든다. 이제 피부는 피부센터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피부과에서 뻘짓을 하겠느냐마는 저런 일이 만약 정말로 발생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설계함으로써 많은 피부숍 DB들이 당신에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 요즘에는 피부과에서 엄청 많이 레이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일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보니까 1년 레이저 티켓팅을 하고 오셨더라고, 병원에서. 근데 병원에서 뭐 한 300, 400 정도가 그 1년치 레이저 티켓 값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를 해주는데 3, 400이 1년이에요? 그랬더니 1년에 300, 400이면 점 빼주고 레이저 뭐 리프팅, 뭐 프락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그리고 뭐 10회, 한 30회를 해준대요. 30회. 근데 뭐 10회는 뭐 비타민C 뭐 이런 것도 해주고, 뭐 그 다음에 토닉도 해주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레이저가 주 메인이에요. 레이저를 해서 프락셀이나 뭐 이런 걸 해서 리프팅하고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세게 해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점 빼주고, 그 다음에 기미색소 빼주고, 이런 거를 한 3가지 레이저를 해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해주는 게 메인이고, 나머지 뭐 비타민C, 그 다음에 뭐 토닉, 레이저 토닉,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머지 한 30회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거는 서비스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걔네들은 서비스 개념이니까는 그 중요한 레이저 가격 한 300이나 400 정도를 치고 나머지는 서비스 개념으로 해서 그냥 매주 와가지고 관리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피부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겉에서, 사실 그런 거 아시죠? 레이저 했을 때 리프팅 레이저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사실 효과가 속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속에서 리프팅이 생기잖아요. 근데 겉에서의 탄력은 그닥 효과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프나 이런 장비들이 훨씬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또 이렇게 하이프 장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겉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실 이 속에서의 탄력 이런 거는 또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왔을 때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고, 그리고 또 점 빼고 뭐 이렇게 기미색소 빼고 하고 나면 또 골프나 뭐 이런 걸 많이 다니시니까 색소가 더 올라오죠. 그래서 오히려 피부만 예민해졌고 또 기미가 더 올라오고, 그러니까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리프팅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탄력이 더 없는 거예요, 피부에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시면 피부를 만져서 겉에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헐렁헐렁 하잖아요. 막 피부가. 리프팅 관리 했다는데, 리프팅 관리 하신 거 맞아요? 피부과에서? 맞대요. 이게 무슨 리프팅 관리냐고, 리프팅 관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관리를 다 해요.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해주는 거죠. 만져보시라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 병원보다 낫다고. 의사보다 낫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병원이 우리의 적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레이저나 이런 거 많이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건 이제 많이들 하셨으니까 다 아시니까 이런 거를 어필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포인트가 그거죠. 그 무료로 샘플을 보내드리는 그 관리시 부스터용을 사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좀 더
센스를 더한다면 그리고 샘플에 대한 정보를 관련 상담은 즉각 어렵습니다. 여기 70페이지에 보시면 요 샘플 드릴 때 요 문구를 좀 적어서 여러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여기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어떤 광고든 디테일하게 그리고 재밌고 그다음에 유익하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게 그다음에 고통을 좀 피할 수 있게 그런 방법으로 좀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고 하면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원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